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 4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보면 자, fx하고 gx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그랬죠. 자, 이항하면 fx-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우리가 뭐 이용하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값을 찾아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자, 일단 식을 좀 정리해보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hx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3하고 1,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이렇게 극소가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하나만 존재하면 그 지점이 극소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h1이야. 자, 그러면 h1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a고 그 최소값인 h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워지고 자, 5가 되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AB가 3이고 자, 그 다음 BC가 2이고 자, AB가 3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BC는 2라고 했습니다. 자, AC의 길이는 3보다 크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AC면 자, 이 BAC를 역시 또 우리 세타로 바꿔주고 자, 여기 세타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M은 중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선 그어서 B가 아닌 점과 D에서 만나고 자, 문제에서는 MD의 길이를 구하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원 안의 삼각형들이 그렸을 때는 우리가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야 된다. 항상 강조해왔죠. 자, 그럼 우리 AC의 길이를 X라고 해봅시다. 자, AC를 X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제곱 4는 됐죠? 자, 그 다음에 AC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3은 6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죠. 자, 그래서 2, 3, 2, 4 이렇게 할 수 있고 양변에다가 우리 4를 곱해주면 4, 4, 16 그 다음에 4X제곱 4, 9, 36 마이너스 7, 3, 21x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러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21x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6 빼주면 20이 되겠네요. 이렇게는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적당하게 나눠서 우리가 5하고 4로 나누면 되겠네요. 4, 4, 16에 5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예, 마이너스 21이 되죠. 자, 그럼 이제 x는 4분의 5 자, 또는 4죠. 자, 그런데 이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에서. 자, 그러면 x는 3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 이게 곧 AC의 길이죠. 자, 그래서 AC의 길이가 우리가 4라는 것도 현재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M이 뭐예요? 중점이죠. 그럼 그냥 각각 나눠서 여기는 2, 자, 여기도 2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M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BM의 길이를 왜 구해야 됩니까? D하고 C를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BC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원주각 세타가 되고 여기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위아래 있는 삼각형이 뭐가 돼요? 닮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 DM의 길이를 간단하게 MD의 길이를 닮음비로 구할 거예요. 그러려면 BM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자 BM의 길이를 코사인의 법칙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BM은 자 루트 하시고요. 바로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4 3 12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8분의 7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13 하고요. 자 그다음에 4로 약분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 4로 밖으로 빼야 되니까 2로만 약분할게요. 그럼 4하고 2, 6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6, 7에 42 해주시고 4로 통분합니다. 그럼 4로 통분하면 자 4, 32, 52에서 42 빼니까 10 되고요. 자 따라서 2분의 루트 10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10이다. 자 이제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은비 이용해서 MD 자 MD에 대응하는 변이 뭡니까? AM이죠? 네, 2 대 2는 자 그 다음에 CM 2에 대응하는 변은 BM이죠.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자 따라서 2분의 루트 10 MD 자 그거는 4 그러면 MD는 4 곱하기 자 루트 10분의 2가 돼서 자 루트 10분의 8이 될 거고요. 자 10분의 8루트 10이니까 결국 약분해서 5분의 4 루트 10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하여 그랬으니까 처음 위치는 둘 다 0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되죠. 위치 구할 때. 자, 실수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졌고요. 자,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도래할 때까지 그 말은 위치가 그죠? 시각이 지난 후에 위치가 다시 0이 될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시각을 됐죠? 원점으로 돌 때 시각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t가 a일 때라고 하면 이런 식을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자, 점 p니까 v1의 t죠. 2-t의 dt를 한 게 뭐다? 0일 때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분을 해보면 2t-2분의 1t 제곱 0부터 a까지는 0 이렇게 되고요. 다시 2a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은 0이 됩니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되겠고 a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a는 4가 된다. 즉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다. 4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그때에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v2t는 3t니까 절대값 3t의 dt를 하면 되는데 자 3t라는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수 부분에서 t는 항상 0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예요. 무조건 얘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굳이 씌우지 않아도 같은 값이네요. 예, 따라서 그냥 바로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3t 제곱 0부터 4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곱하기 4, 4, 16이 되고요. 28, 83, 24다. 자,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2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자, 그런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 항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먼저 가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A5 곱하기 A7은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A5가 뭐예요? A 플러스 4D인데, 4D면 뭐야?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D잖아요.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0보다 작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A는 마이너스 1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2보다는 작다.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공차 D가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지금 음수야.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잖아. 지금 A5하고 A7이 서로 둘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인데, 자, 그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 당연히 A5가 음수겠죠. 왜냐면 D가 양수기 때문에 항은 갈수록 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음수여야 한다면 누가 다섯 번째 항이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지금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로 들어가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자, 절대값 ak 플러스 6은 자, 1을 넣으면 절대값 a7 또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자,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직접 쓰면 뭐예요? 절대값 A7, 절대값 A8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절대값 A12까지야. 그러면 A7이 양수기 때문에 A7 이후에는 다 뭐가 돼요? A8, A9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 다 양수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덧셈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는 그냥 풀어서 얘네는 A7, A8 이런 식으로 A12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뭡니까? 얘는 A 플러스 6D니까 A 플러스 6, 3,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11 곱하기 3 하니까 33 이렇게 될 거고요. 합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우스 합을 이용해서 이분의 항수. 자, 총 6개죠. 여기 6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도 되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51이다. 그럼 2, 3, 그래서 3이 6A 플러스 자 153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그 옆에 있는 자, 6 플러스 n인데 그 6은 나중에 더하기로 하고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a 2k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면 얘는 절대값 a 2 플러스 절대값 a 4 그 다음에 a 6 그 다음에 또 A8, A10, A12까지야. 이렇게. 그죠? 근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다 양수야. 그리고 얘네 둘은 아까 A5가 음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되는 값입니까? 얘는 반드시 또 음수가 돼요. 자, 얘만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은 써보면 A 플러스 일단 쭉 쓸게요. D. 그 다음에 얘는 자, 일단 볼을 바꿔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A 플러스 D 뒤에도 같이 A 플러스 3D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니까 우리 A 플러스 5D라고 일단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7D 그 다음에 A 플러스 9D A 플러스 11D라 하고 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A 자, 4D니까 마이너스 4D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써보면 3A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7, 9, 16 자, 27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5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끝내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3D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5D고 자, 이제 뒤에다 3을 넣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69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15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 A 플러스 15가 양수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A 플러스 15가 양수면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정해놓은 A의 범위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8에서부터 마이너스 12까지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a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보다 작을 땐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양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a 그다음 플러스 자 6, 7, 84가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뭘 더한 겁니까? 6을 더한 거죠, 지금. 그 6을 더한 값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놨던 자, 이 값 6a 플러스 153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 이 값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향해서 자, 4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90이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153. 따라서 마이너스 63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63이 되겠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값이 마이너스 4에서 4, 5, 20 4분의 3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값이에요. 자 우린 근데 어느 범위에서 한 거야? 요 범위 내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 플러스 15가 자 얘가 뭐 또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5일 때 그래서 계산했을 때 a가 진짜 마이너스 15가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 얘는 0이니까 더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요게 0이니까 그냥 a 플러스 69죠. 그 a 플러스 69가 6a 플러스 153과 같은지 또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옆으로 넘겨서 5a는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153 플러스 69 하니까 자 4 되고요. 그러니까 8 마이너스 84예요. 자 딱 봐도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a 플러스 15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야. 그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a는 마이너스 1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8보다 크고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음수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지금 값이 그리고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 원래 값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6은 6a 플러스 153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5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음수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 a 플러스 69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를 해서 자, a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15 빼니까 5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는 6 더하기 54가 돼서 자, 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6a는 60 마이너스 153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9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93이 되겠고 자 우리가 3으로 약분해주면 3, 2 하고 3, 3은 9, 3, 1은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1이 나오고요. 얘가 대략 마이너스 15와 2분의 1이니까 자 이 범위 안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항을 구했어요. a는 마이너스 15와 2분의 1로 구했고요. 그때 공차 d가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1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항은 자 마이너스 2분의 31에다가 더하기 9, 3, 27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1에 플러스 2분의 54가 되니까 결국 자 2분의 2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합니다. 자, 두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한 점 A, A가 자, 그림을 조금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64, 자, 2의 64제곱이다. 자, 여기 x 값이 뭐 64란 얘기죠. 자, 그리고 그냥 좀 문제를 읽을게요. 자,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거 Q1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림대로예요. 그러니까 A1, P1은 X축에 평행하게, P1, Q1은 Y축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문제에서 자, 이랬을 때 QN의 X좌표. 자, 그걸 우리가 X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XN이 K분의 1보다 작아지도록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 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xn은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이 가장 작을 때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5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5일 때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x5는 k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x6이지. x6은 k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고 x5는 이걸 만족 못하는 거니까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값이 n은 어차피 다 자연수예요. 항이니까. 그래서 6까지가 최소 값이면 이걸 만족하는 게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5, 4, 3은 전부 다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그럼 먼저 우리가 P1의 y좌표가 2의 64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걔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 식이 뭐예요? 16의 x제곱이지? 그럼 16의 x제곱은 뭐예요? 2의 4x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의 4x제곱 y값이 2의 64제곱이면 4x가 64이기 때문에 x는 16이 되겠죠. 따라서 P1의 x좌표 또한 Q1의 x좌표는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1이 16이라는 거 알았어요. 됐죠? 자, 그럼 똑같이 Q1은 다시 집어넣으면 16, 하고 2의 16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P2로 갔을 때 P2의 y좌표가 2의 16이면 또 역시 2의 4x제곱은 2의 16이고 그래서 4x는 16이기 때문에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게 Q2의 x좌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x2는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Q2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냐면 4, 2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2의 4x제곱은 하면서 P3의 y좌표를 대입해서 x좌표를 구해보면 x가 4x가 4니까 x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x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규칙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x1, x2, x3는 자,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xn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 곱하기 4분의 1의 n-1 제곱이다. 따라서 얘는 4분의 1의 자, 16은 4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럼 n-3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걸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 나왔죠. 자, x6, 5 구해봅시다. x5는 뭐예요? 4분의 1에 5-3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6은 4분의 1에 세제곱 그래서 6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아까 세워놓은 부등식처럼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x5는 즉 16분의 1이죠. 16분의 1은
k분의 1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xu 64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다 이게 16k 둘 다 양수니까 부동방향 안 바뀌죠. 그러면 k는 16보다 커나 같다가 될 거고, 자, 이 식의 양변에다 64k를 곱하면 역시 양수니까 부동방향 안 바뀌면서 k는 6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결국 16보다 커나 같고 6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는 64에서 16을 뺀 48. 그래서 총 48개의 k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gx는 뭐 이걸 만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fx는 연속이다.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근데 gx는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야 이렇게. 근데 그 3차 함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보기에 뭐 극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도 나오고 있고 하죠. 자, 일단 얘는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3차 함수니까.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뭐예요? 미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미분 안 나왔는데요. 미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에 dt 나오면 뭐예요? 양변 미분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미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건 어쨌든 ft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서 gx 3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니까 ft는 몇 차다? 2차다. fx는 2차다. 자, 근데 부호관계가 0보다 작을 때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좀 다르죠. 예. 뭐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얘가 연속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연속이려면 0에서 연속해야 되니까 각각 0을 넣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gx는 자, 위에 넣어도 어떻게 돼요? 0부터 0까지 적분한 거니까 0이 될 거고 아래도 0부터 0까지니까 적분하면 0이 될 테니까 그냥 0이 되겠죠. 둘 다. 자, 그래서 G0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됐죠? 그리고 0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연속이네요, 이미. 자, 그 다음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G'X는 자, 위의 식은 마이너스 f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식은 어떻게 되죠? 그냥 fx가 되네요. 그리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0을 넣어서 마이너스 f 0 마이너스 이렇게 보냈을 때랑 그 다음에 f 0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보냈을 때랑 그리고 f0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0은 fx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네들의 값이 다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됐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결국 f0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또 뭘로 귀결이 돼요? g'0이 0이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g0이 0이고 그 다음에 g'0이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gx는 3차 함수야.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자, g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갔죠.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가 fa가 0이고 f'a가 0이면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g0이 0이고 g'0이 0이면 x제곱을 인수로 갖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모르니까 x-알파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gx는 어차피 적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fx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그래프를 인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미분한 상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미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니까 g 프라임 x는 3x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무조건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g 프라임 x는 자, 위의 식에서도 아래 식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알파 x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요거랑 같은 식을 갖게 되겠죠. 얘랑.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 그죠? 이제 미분한다고 했으니까 뭐 0보다 커 놨다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fx는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나요? 예, 이런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fx가. 자, 따라서 이제 fx의 관계를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알파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단 얘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는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알파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가 양수면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 자,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리고 알파가 양수기 때문에 3분의 2 알파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지나는데 원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0보다 커 같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자, 일단 이 기억 니은데 우리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르라 했는데 아까 F0이 0이라는 건 이미 구했죠, 우리. 예,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극대를 갖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자, 여기 보니까 극대값이 여기서 존재하죠, 이 경우에. 그래서 이때 극대값 존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알파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자, 0이면 마이너스 3x 제곱과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런 그래프,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더 볼 게 없어요. 자,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극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다음 문제를 또 풀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알파가 음수일 때 그때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럼 그때는 이제 3분의 2 알파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 부분은 그대로고 자, 이제 음수 부분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야죠. x축 대칭을 해서.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역시 어떻습니까? 얘는 극대값 존재하죠. 예, 존재합니다.
됐죠? 예,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fx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디귿에서는 F1이 2하고 4 사이일 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F1이 fx를 우리가 좀 정해놨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fx는 우리 그냥 fx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양수일 때는 3x x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식이. 자, 그러면 F1은 뭐가 되느냐? F1은 x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F1은 3,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되니까 결국 F1이란 값은 3 마이너스 6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값이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3 마이너스 6 알파가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일단 6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6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고, 따라서 알파는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에서부터 그 다음에 6분의 1 사이에 있다. 일단 이렇게 대략 정리를 시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예. 아, 이것은 좀 잘못 썼네요. 예. 6알파가 아니라 2알파죠. 예. 그래서 다시 3-2알파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따라서 2알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알파의 값을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양수면, 그럼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양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으니까 그 모양을 좀 참고해서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보면, 자, 그 모양은 이쪽이 이런 모양이었고요. 자, 이쪽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y는 x와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fx는 x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디귿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얘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세 개가 항상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족을 하는 게 없으면 이것도 틀린 거고,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 그러면 맞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지나갈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지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 느끼겠죠? 자, 이렇게 만약 여기를 뭐 접하면서, 0에서 접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근데 0에서 접하지 않고서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우리 뭘 가져가느냐? 0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럼 걔는 지금 현재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알파고요.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0.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2알파예요. 자, 그럼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니까 2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은 거니까 1일 때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그러면 이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모두 세 개의 교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맞죠. 그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알파가 0이야. 자, 그러면 알파는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범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때 자,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까 그렸듯이 예, 대략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림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양쪽에서 다 이제 역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똑같이 함수의 식이 이제 0이 되니까 fx는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3x제곱이냐 3x제곱이냐 이 차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접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x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어떻다. 이렇게 크게 되니까 당연히 교점이 몇 개? 3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알파가 이제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때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요 그래프였었죠.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것도 그려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자, 그럼 역시 이번에도 y는 x를 그을 건데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데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fx가 자, 결국 뭐였죠? 우리 아까 정리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네요. 자, 그럼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요. f'0이 접선의 기울기죠.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자, 얘는 범위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자, 우리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었죠. 예.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알파를 곱하면 0에서부터 1까지. 역시 이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할 때가 이거라면 그러면 접하지 않고 가는 이거보다 큰 기울기를 갖는 y는 x는 원점을 지날 때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교점은 항상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래프의 경우에 전부 다 y는 x와의 교점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또 우리 수열 문제네요. 점화식에 관련된 거죠.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K가 자연수죠. 자, A1은 0이라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하고 이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범위도 주어져 있고요.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죠. A1이 0이면 A2는 자 0이면 어디예요? 요 위에 해당되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그냥 얘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K가 자연수니까 얘는 양수겠죠. 자, 그러면 A3은 K 플러스 1분의 1이 양수니까 자, 밑에 식에 적용을 받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전 항이 K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K분의 1이에요. 자, K 플러스 1분의 1하고 K분의 1은 누가 더 큽니까? 자,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K분의 1,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니까 K분의 1이 크겠죠. 그럼 얘는 또 음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A4로 가게 되면 자, 이제 그 이전의 항 이거 여기에다가 음수면 이제 위의 식을 따라가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 하나 더 곱해주면 K 플러스 1 더해주면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고 자, 통분을 해보면 K 플러스 1분의 자, 2K에서 이걸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K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K는 이제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1이 되면 0이 되고 1이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0이 될 때, 즉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0이 되는 거잖아, A4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왔던 것들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A4에서 처음으로 다시 0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양수되고 음수되고 또 0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직접 해보면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0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위의 식으로 가겠죠. 그럼 0이니까 위의 식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 K 플러스 1분의 3이 되겠고 빼기 K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통분하면 K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3K에서 이걸 빼게 되면은 2K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K가 이제 1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죠? 1이죠. K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가 될 거예요. 보나마나.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양수였으니까 밑에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해볼 필요 없이, 이렇게 더 해볼 필요 없이, 자, K가 1이고 A4가 0이 됐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지점에서 A22가 0이 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4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야? 순서대로. 1 다음에 4가 나온 거예요. 즉, 3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n번째 항, 이거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이거의 n번째 항은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니까 3m. 자, 뭐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죠. m을 1, 2, 3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자, A22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값인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A22가 3m-2고 m이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m은 24가 되고 m은 8이니까 8번째 0이 되는 값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다는 얘기죠. K가 1이면. 그래서 K는 1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22에서 0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5로 갈게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1이 0이든, 그 다음 항으로 가던, 그 다음번에 이제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K가 1이 아닐 때를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1인 경우는 끝났고요. 1이 아니면은 얘는 뭐가 돼요? 양수인 거죠. 그죠? 양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이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1이 아닐 때요. 이제 요 다음부터는 1인 건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1이 아니라고 하고 밑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K 플러스 1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K분의 1을 한 번 더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여기
여기에서 분모가 더 클수록 작은 값이라고 했죠. 분자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이제 A6의 경우는 자, 음수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겠죠? 그럼 k 플러스 1분의 1을 하나 더 더해주니까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될 거고 통분을 해보면 k 플러스 1분의 자, 3k에서 2k 마이너스 2를 빼니까 k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번에도 또 k가 뭐가 될 수 있어요? k가 1은 아니지만 2가 될 수 있잖아. 그지? k가 2가 되면 a6이 처음으로 다시 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까는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라고 넘어간 거거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에는 첫 번째 항 다음에 지금 몇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0이 나와서 반복이 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야. 그래서 마이너스 5m-4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A22가 5m-4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5m은 26이 돼요. 아, 그래서 m은 5분의 26에서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k는 2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2가 아니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양수니까 양수면 또 어딜 따라가야 돼? 아래식을 따라가야 되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요?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돼요.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또 음수가 되겠죠. 똑같이 분자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작은 게 더 큰 값. 그래서 음수가 된다. 그럼 이제 A8은 또 뭐가 됩니까? A8은 k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죠. 또 그걸 더해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 플러스 1분의 4k에서 3k 마이너스 3 빼니까 k 마이너스 3이 돼. 자, 이제 규칙이 생긴다는 거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은 다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짝수 번째항이라는 걸 이미 이제 깨달았잖아. 그러면 다 뭐 일일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씁시다, 이렇게. 어차피 또 규칙이 생겨서 10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분자만 씁시다. 쓰는 것도 이거 다 우리가 22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2는 k 마이너스 5일 때, 또 14는 k 마이너스 6일 때, 그리고 16은 k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8은 k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0은 k 마이너스 9. 22가 k-10인데 22번째가 0이 되는 값은 그냥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k는 10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네요. 그죠? 마지막에 0이 되는 거였으니까. 뭐 반복이 따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0이 되면 되는 거죠. 한참 0이 없다가. 자, 그럼 이제 3부터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우리가 필요한 식이 뭐냐면 22번째 항이니까 자, 이제 이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k가 3이면 중요한 건 뭐예요? A8이 0이라는 거죠. 자, 얘네들도 다 이제 0인 거야. k가 4면 A10이 0인 거고, 또 5면은 12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6이면 14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7이면 16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8이면 18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9면 20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항이 0이고 그 다음번에 여덟 번째 항이 0이야 지금.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가서 0이 됐으니까 이때 n번째 항들은 다 7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 7m-6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열 번째가 됐으니까 9m-8 이런 식으로, 얘는 11m-10, 얘는 13m-12, 얘는 15m-14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써보는 거예요. 17m 그 다음 뭐야 16, 얘는 19m-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값이 22가 되는 m값이 자연수가 존재하느냐는 거죠. 얘네가 22가 되는.
존재하면 그 k 값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자, 일단 얘는 7m이 28이 되니까 m은 4 해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는 k는 3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9m이 30 안 되죠? 예, 약수과수 관계가 아니야. 11m이 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32가 되네요. 안 되죠. 그 다음에 13m은 넘어가서 34가 되니까 역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m은 36 안 되고요. 예, 17m은 38 역시 안 되고 19m은 40 역시 약수과에서 관계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 따라서 k는 1, 3, 10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10 해서 결국 14가 됩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fx는 뭐 2x 제곱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gx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의 dt야. 그런데 얘는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래요. 자, 그럼 쉽게 여기서 얘를 미분했을 때 x가는 1하고 4에서 각각 0이 되고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얘를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x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y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의 dt 그럼 어떻게 풀죠? 이거 미분하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렇게 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절대값이 있다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fx죠.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 뒤에 있는 식은 요 앞에 있는 식은 뒤에 있는 식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서 뺐어요. 그죠? 예, 뺀 값인데 걔네가 그러면 일단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절대값 f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같을 때겠죠. 값이.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우리 나눠서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fx 자체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걔를 x축 방향으로 우리가 뭐 1만큼 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하다 보면 교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0이 되는 값이 여기 하나 생기긴 하네요. 그죠? 그럼 거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뭐 알파 정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그러면 얘가 지금 fx 플러스 1이고 얘가 fx죠. 그러면 여기서는 fx 플러스 1이 fx보다 왼쪽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값이 더 함수값이 작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어차피 이거 다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즉 x가 알파인 것의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위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뺀 값은 다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g'x의 값이 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는 반대죠. 얘가 fx 플러스 1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게 fx야. 그러니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값 가져요. 극소값 같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데 문제는 뭡니까? 극소가 한 개가 나온다는 게 문제죠. 여긴 1과 4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렇다 보면 이제 뭐예요? 얘가 접할 때도 있을 텐데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점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접할 때는 꺾어 올려봐야 똑같은 그래프가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 옆에 똑같이 이동을 해서 얘가 절대값을 씌워도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프는 그대로일 거고 좀 전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돼서 역시 극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서는 극소가 2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려서 이번에는 자, 그럼 교점이 2개 있는 그래프인데 자, 이런 그래프인데 평행이동을 해서 그 교점이 또 하나의 교점을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절대값이 이제 씌워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일단 자, 요 그래프가 있겠고요. 이렇게 꺾어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꺾어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점에 관한 문제인데 그 교점이 이제 여기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살짝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만 우리가 교점을 자, 요거를 좀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교점이 또 하나 생길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호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각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알파 이쪽 왼쪽 부분에서는 지금 절대값 어쨌든 끼워 올렸든 어쨌든 이쪽에 까만 그래프가 f 절대값 f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자 뭡니까? 절대값 fx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0이 되고 자, 이번에는 자, 요 까만 그래프 절대값 fx 그래프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위로 갔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하면 또 이번에는 빨간 그래프가 위에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검정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알파하고 감마에서 뭐가 가능하다. 극소값을 갖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저 그래프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된 그래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이렇게. 됐죠? 예. 조금만 더 간격을 좀 넓혀서 보기 편하게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꺾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점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생길 수 있죠. 자, 선생님 요 바깥쪽에서는 안 생기나요?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증가할 때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외의 점에서 교점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역시 빨간 거 위에 있고 검은 거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얘는 반대로 검은 게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빨간 거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검은 거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알파하고 베타에서 이렇게 극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점을 공유하든 공유하지 않든 극소는 가질 수가 있는 경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야?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점을 공유하든 공유하지 않든 상관없는 거니까 공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경우를 좀 기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1과 4에서 극소니까 얘가 1이 되겠고요. 얘가 4가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도 대칭이 되겠죠. 왜냐면은 똑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태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일단은 1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이 되는 지점. 자, 1이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f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꺾어 올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얘네들은 지금 다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예요. 얘는 절대값, 자,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fx야. 됐죠? 자, 그러니까 연립을 할 때 얘는 꺾어 올라간 그래프니까 부호가 바뀌어 있는 상태, 즉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일 때고요. 그리고 얘는 빨간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해가 뭐다?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f2는 f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f1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공유를 하든 안 하든 요거는 아래 부분이 꺾어 올라간 부분이죠. 여기도. 그죠? 두 번째 교점은 그렇고 세 번째 교점 여기를 봅시다. 아, 이번에 여기는 fx는 이제 꺾어 올라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fx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꺾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해는 4다.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F5는 마이너스 F4와 같다. 예, 이런 관계식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하고요. 그냥 이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그냥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식은 F1 플러스 F2, 그러니까 F2 플러스 F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2 넣어서 2, 4, 2, 8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자, 1 넣어서 2 플러스 A 플러스 B. 됐죠? 아, 2A네요. 잠깐만, 요거 좀 지울게요. 예. 8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5 플러스 F4는 0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5를 대입하면 5, 25에서 5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 4, 16에서 3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9a 플러스 2b, 자, 더하면 82니까 는 마이너스 82. 자, 연립을 해야죠. 자, 위에 거 그대로 아래다 쓰고요. 자, 양변을 빼주면, 자, 6a는 마이너스 7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식에다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6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2b는 26이 되니까 b는 13이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x제곱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3이 될 거고, 자, 문제에서 f 0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자, 답은 13이 되겠죠. 자, 이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예, n이 자연수네요. 자, 4 로그 64라고 나왔는데 64가 2의 6제곱이니까 밖으로 빼면 6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해서 3분의 2. 자, 로그 2에 자, 4n 플러스 16분의 3. 자, 얘가 정수 그랬으니까 k 이렇게만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겨서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은 자, 2분의 3k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4n 플러스 16분의 3은 2에 2분의 3k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분모에 뭐 2의 배수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역수를 좀 취해 볼게요. 양변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n 플러스 16은 자, 역수 취했으니까 지수에다가 뭐 마이너스만 좀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일단 3을 좀 곱해서 4n 플러스 16은 3 곱하기 그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4로 나누게 되면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자, 이제 나눴다는 말은 지수에서 빼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n은 자, 마이너스 4 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 좀 잘못 썼네요. 예, 빼야죠. 예. 자, 3 곱하기 2에 자, 통분해서 올리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돼서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하라. 어쨌든 얘가 n이잖아요. 이 값이. 그게 1000 이하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대략의 범위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 3 곱하기 2의 어쨌든 이 네모 제곱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넘어가면 천사야. 그러면 2의 네모 제곱이 3분의 천사. 자, 그럼 2의 네모 제곱은 자, 3, 3은 9. 그 다음에 또 3, 3은 9, 3, 4, 12. 대략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의 거듭제곱을 살펴봤을 때 2의 8제곱이 256이고 그 다음에 2의 9제곱이 512예요. 그러니까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됐죠? 2의 거듭제곱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이 어디까지다? 8까지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n은 어차피 뭐다?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얘도 자연수여야 되겠죠? 얘가 자연수여야 돼. 됐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지금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는 뭐 어차피 정수니까 여기 k가 뭐여야 될까? k는 일단 약분이 되니까 짝수여야 되는데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양수가 돼야지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듭제곱이 안 되잖아요. 또 3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k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k는 음의 짝수다. k가 음의 짝수여야지만이 여기가 양수가 될 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씩 넣어서 이제 만족을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 네모가 뭡니까? 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하고 자, 이 값 자체는 8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k에다가 우리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k에다 먼저
절대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보다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요 네모의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네모를 이제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n 값도 구할 거예요, 어차피. 그럼 먼저 요 네모를 구해 보면 2분의 자, 3이 6 마이너스 4에서 2가 돼서 1이 되죠. 그럼 이제 n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모가 1이니까 예. 여기를 우리가 지금 네모라고 한 겁니다. 여기. 예. 자, 그리고 빼기 4. 그래서 3이 6-4에서 n의 값은 2가 되겠죠. 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마이너스 4면 네모가 뭐가 되는지 살펴보니까 2분의 자, 4, 3, 12에서 8이 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n은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러면 자, 3 곱하기 16 마이너스 4가 돼서 48 빼기 4에서 4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k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모는 뭐가 됩니까? 자, 2분의 6, 3, 18 그래서 14가 돼서 7이 되겠죠. 그래서 7은 아직 가능해요. 8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n은 3 곱하기 2의 7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28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38에 24, 3, 2, 6, 8, 384에서 4 빼니까 380이 되겠죠. 자, 이제 k가 마이너스 8이면 네모는 2분의 자 38에 24 해서 20이 되겠고 10이 되죠. 자, 이제부터 안 되네요. 자, 우리 아까 네모는 8 이하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자, 따라서 가능한 값은 2, 44, 380이네요. 그래서 380에다가 46을 더해주니까 42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26이 되겠네요. 자,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양수 AB, 양수 AB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 양수고요. 근데 특히 또 B는 양수지만 3보다 크대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그랬으니까 fx는 뭐 x 제곱하고 뭐 어떻게 가는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는 x 플러스 3의 fx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 f x 마이너스 b x가 0보다 커 같을 때 뭐 이런 함수예요. 그럼 먼저 얘네 둘의 관계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fx-b는 fx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b는 3보다 크다. 그죠? 네. b는 3보다 크다. 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만 평행이동들이 좀 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직접 대수로 풀기보다는 대수로 풀어야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좀 수월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해결할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 gx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연속이라고 이렇게. 그럼 연속일 조건은 이제 먼저 우리 좀 정리를 해보고 가야죠. 연속일 조건은 자, 좌극한 먼저 조사하면 0 대입해서 뭐가 됩니까? 3f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하고 함수값 같이 적용을 해보면 0 대입해서 a f-b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A, B 중에서 뭔가 값을 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잘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건이죠. 밑에 조건이 이제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분모는 일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예, 근데 분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면은 g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요? g 마이너스 3은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g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으로 갑니다, 얘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고 변수는 x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야. 그럼 이제 루트 gt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절대값 gt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gt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절대값 g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간다. 0분의 0꼴이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무리식이 나왔죠?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유리화를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이제 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절대값 gx, 그 다음에 플러스 g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유료하는 거니까 절대값 gt 분의, 자, 이제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 gx,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gt의 제곱 나오고요. 절대값 전체 제곱하면 gt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없어지고 절대값 gx만 남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자, 중요한 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을 때 t 값은 마이너스 3과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만 6인 경우에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3과 0이 아닌 경우, t가 마이너스 3과 6이 아닌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죠, 함수는 항상.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마이너스 3은 경계가 아니에요. 어디죠? 여기에요. 요 부분에서야. 그럼 함수는 일단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fx라는 함수는 g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 x야. 그럼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일단 요거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곱이니까 절대값 안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gx는 x 플러스 3의 fx야. 그럼 일단 어떻게 되겠어? fx가 하나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분의 fx 이렇게 되는 함수고요. 곱하기, 자, 그리고 리미트 값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요.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서 이거 각각 나눠서 우리가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루트 절대값 gx, 그죠? 그 다음 플러스 g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gt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앞에는 뭐 당연히 존재할 뭐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뒤에 같은 경우는 만약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었죠. g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변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루트 안에서 제곱이면 절대값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뒤에 값이, 자, 요 뒤에 극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뒤에 극한값만 조사했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절대값 gt는 t분의 1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gt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존재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 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이거 분모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GT가 0이 아닐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바꿔 말아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 분모가 0이 돼야죠. 그러니까 즉 GT가 0이 돼야 되고, 그 0이 되는 T값이, 실수 T값이 뭐 또는 뭐다?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둘 다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즉 GT가 0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됐죠? 하지만 존재 안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또 0에서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gx라는 함수는 g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은 어쨌든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 보통은 하나가 되면 뭐 하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데 이거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과 6이 아니면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즉 마이너스 3과 6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럼 자, 극한이 존재하려고 하면 얘가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fx는 또 뭐가 돼야 돼? fx 자체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3 곱하기 이렇게 가야죠. 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 모르니까 우리 x 마이너스 k 정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자, 그럼 이제 gx로 갑니다. 다시. 그럼 이제 gx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3에 곱하기 fx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k야. 자, 이거 합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놔둬볼게요. 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몰라. 지금 x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b야. 그리고 얘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땐 거죠. 자, 그런데 gx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데,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값,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3만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x는 6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0이 되는 값 여기 존재하죠, 지금. 그러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이건 무시할게요. 이거 만족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존재하는 값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얘가 음수에서 0이 안 되려면 k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죠. 또는 k가 마이너스 3이면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니까 역시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뭔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a야. 근데 우리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6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됐죠? 예, 그러니까 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얘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경우를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k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하나는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요. 또 하나는 k 값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근데 b가 3보다 크다고 했죠. 자, 그러면 3이어도 0이니 3보다 더 크면 요 마이너스 3이었던 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게 지금 fx-b인데 걔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가 존재하게 돼요?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무조건 k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확인을 해보자면, 뭐 반드시 성립하겠지만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경우죠.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접하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걔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어, b만큼.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0이 되는 값 하나만 존재해. 그게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b가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gx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gx는 자, x 플러스 3에다가 또 fx도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a,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b인데 b가 9니까 x 마이너스 9,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또 fx는 우리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a만 구하면 될 텐데, a는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요 식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f-b면은 b가 9니까 이제 마이너스 9죠. 예, 그게 3f0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 a 곱하기 f-9는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 되고요. 자, 3 곱하기 f0은 3일과 3, 3은 9, 9, 3, 27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a는 36분의 27이 되겠고, 그래서 4분의 3 이런 값이다. 자, 따라서 이 식은 x 플러스 4분의 3에 그 다음에 f x-9가 되겠고요. gx 중에서도 이 아래는 식이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g4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g4면 x가 0보다 큰 경우니까 바로 이 식에다 우리 4를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3은 4, 4, 16에서 4분의 19가 되겠고요. 곱하기 f-5가 됩니다. 자, 그럼 4분의 19 하시고요. 자, 요 f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됩니다. 따라서 약분해서 1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9가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4점짜리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